지연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한 신문 기사를 모아봤다. 신문 기사에서 각각 어떤 인구 현상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자,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때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의 모습에 비유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앞으로는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 신문기사 왼쪽에 보시면은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죠.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연도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1963년에는 무려 65명이 한 반이었던 거예요. 교실 안에 6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교실도 있었다는 거죠. 반면 2019년도에는 22명, 2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이에요. 네, 이거는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학생들 수,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연령층, 유소년층이 줄어들어서 학급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유소년층, 여러분들 같은 14세 이하의 유소년층과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비교해 본다고 그랬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유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 신문기사 옆에 있는 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아까랑 똑같이 연도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비율이에요. 무슨 비율이라 있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2.9%,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최근 제일 가까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4.3%,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이 이제 노인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2026년에 노인 인구 비율을 예상을 했더니 이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인 인구를 예상을 했더니 무려 20.8%,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노인 인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소년층, 여러분들 같은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교과서 61쪽을 통해서 유소년층,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까지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성은 연령별로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 구성은 성이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입니다.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64세 이하의 청장년층,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유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로축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0년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7%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차지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원래는 100명 중에 42명 있었는데 지금은 12명 정도밖에 없다.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지금 70년대 같은 경우는 54%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40년도를 예상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청장년층 역시 줄어들고 있다. 이제 반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만 해도 100명 중에 3명꼴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15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그래서 2040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는 무려 32%, 100명 중에 32명 정도가 노인 인구라는 의미예요. 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그래프를 봤을 때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유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줄어들 것이고 한 이 정도. 그리고 청장년층 역시나 이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이만큼으로 늘어날 것이죠.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비율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저출산.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줄어들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 모습은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62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